스타들의 군대 논란입니다. 서인국 씨. 배우 유아인 씨인데요. 왜 연애 활동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때 하고 나서 이런 게 발생하냐.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서 월드스타 싸이 씨인데요. 돌연 다시 재입대 영장을 받게 됩니다. 제대 후에 무리를 일으킨 스타들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음주운전이었죠. 길가에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인 거죠.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풍문 당신이 궁금해하는 풍문들을 모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트롯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4월은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위기의 4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이제 퍼졌잖아요. 근데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핵실험하면은 또 그거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응징할 거란 이야기 이게 겹쳐가지고 사실 진짜 한반도의 긴장이 좀 심해졌죠. 일부 지금은 가짜로 판명됐지만 뉴스에 따르면은 중국군도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4월이었죠. 저 방독면 5개 샀어요. 진짜요? 진짜요? 어디서 팔아요? 시리아 그 화학무기 좀 보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일을 공부했어요. 방독면에 대해서 3일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화생방하고 그다음에 방화용하고 이렇게 소재가 이게 난연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보니까 산청이랑 뭐 삼공물산 2가지가 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모델 리스트에서 골랐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뭐 팔려요. 이런 분들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뭐 뉴스가 계속 연달아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공포를 좀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뉴스에 더해서 이제 일본의 자민당 차기 총리 주자로 알려져 있죠. 이사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참 북한에서 많이 쓰던 표현인데 맞아요. 이런 표현을 이제 얘기까지 해서 전쟁 공포를 느낀 사람들도 많았고 사실 저도 이 공포가 어느 때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심했어서 친구들한테 막 이 SNS에 떠도는 그런 소식들 막 전파하다가 유포자였구나. 욕만 먹고 저도 박정원 씨 SNS를 보고 살짝 겁났어요. 왜요? 이게 위협일까? 뭐 이런 제가 항공모함 그 기사를 캡처해서 이제 SNS에 네. 올렸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요즘 언론에서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진짜 군대에 그 어떤 분을 보낸 가족이나 친구분들은 그분이 전쟁이 나면 바로 또 투입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얼마나 걱정을 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은정 씨 말대로 하필 요즘 특히 제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들이 많이 군대에 갔거나 입대 예정인 분들이 네.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면서도 좀 저도 심란하더라고요. 요즘 입대한 스타분이 어느 분이 있죠? 네, 네. 올해 초에 빅뱅의 탑 씨와 JYJ의 김준수 씨가 들어가면서 2017년 남자 연예인 군입대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또 최근에 지난 3월이었죠. 광희 씨가 들어가서 또 지금 잘 적응하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 또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정말 많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민호 씨, 주원 씨, 지창욱 씨, 장근석 씨, 김수현 씨. 정말 올해 많은 분들 군대로 갈 거예요. 한류 스타들 다 가네. 진짜 많이 가네. 아닙니다. 2PM의 옥태견 씨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도 입대 예정입니다. 심란하네요. 이분들 진짜 심란하겠다. 저도 심란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그 사드 때문에 그 중국 활동이 좀 주춤할 때 이때 가는 것도 그래서 근데 아니 입대 러시가 발생한 게 그럴 수도 아닐까. 있겠다. 아니 우리 패널 분들 중에도 남자분이 꽤 계신데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봉지 씨. 네. 그렇죠. 저는 한 30년 됐나? 몇 살이요? 군대 갔다 온 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5살에 25년 됐나? 아니 방송에서 거짓말 하세요. 어디 지금 갔는 줄 아니, 알겠어요. 25년 됐나? 25년. 월남전 나이 간줄 속였어. 알겠어? 20살에 바로 갔어요. 19살, 20살 때 갔으니까 현역 25년 다녀오셨나요? 됐네요. 오, 현역? 바로 갔구나. 현역 갔다 왔죠. 아,
육군. 전 병특. 수성부. 아, 특례. 사이시랑 같은 산업기능용. 저는 단기사병 갔다 왔습니다. 아, 예. 단기사병이요. 방위사병은 예전에 방위병이죠. 네, 잘 알아요. 초록색 옷 저요? 입고 다니는 거. 왜? 아, 저는 현역으로 갔다가 빠꾸 맞았어요. 저도 3일 만에 빠꾸 맞았는데 제가 축농증이 굉장히 심해서 냄새를 못 맡는데 이게 방위사유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후각을 잃은 이 조건 때문에 그 당시에 단기사병으로 다시 네. 대체가 됐죠. 그랬다가 전국 노래장 나는 거죠? 그랬죠. 예, 그렇게 연예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풍문 씨 패널들을 비롯해서 많은 스타들이 군대를 다녀오거나 혹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군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스타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입대를 앞두고 있는 스타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은 바로 스타들의 군대 논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최근 입대한 스타 중에 입대하자마자 예기치 않게 돌아온 경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서인국 씨 얘긴데요. 정말 좋으신가 보다. 서인국 씨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어느 하나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서인국 씨가 지난 3월 28일이었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입대를 했습니다. 최근 배우로서도 역량이 정말 탁월한 그런 서인국 씨인데요. 본업은 가수입니다. 그래서 데뷔가 사실은 슈퍼스타 K 시즌 1에서 1등 대상을 한 후로 데뷔를 한 거죠. 이후에 드라마 이제 사랑비 이걸로 뭐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굉장히 입지를 다졌는데 응답하라 1997이죠. 네, 여기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근데 이렇게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입대한 서인국 씨가 돌연 4일 만에 퇴소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퇴소를 하게 된 건 바로 왼쪽 발목에 골연골 병변이라는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골병변? 골연골 병변이라는 게 관절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은 발목 가장 위쪽에 있는 뼈인 복사뼈의 연골이 손상되어 가지고 이거 뭐 계속 되면은 심하게 되면 구멍까지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뭐한 발병자 70% 정도는 20대 30대 남성 중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연골 병변은 군 생활을 지속하기는 좀 쉽지 않은 질병인가요? 평소보다 이제 많이 걷거나 뛰었을 때, 그러니까 뭐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군대에 입대를 하면 4주 기초 훈련을 받는 동안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군대 생활하기는 네. 어렵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서인국 씨가 그 조기 퇴소한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그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과거부터 연예인들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학업 이런 걸로 뭐 연기를 하거나 나중에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뭐 병역 비리도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군에 입대하다가 뭐 퇴소 조치를 당하든지 사실 뭐 신체 문제 있다 그러면 의혹의 눈길을 봅니다. 그리고 특히 서인국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거를 고려연골 병변이라는 이 희귀한 이 병명을 몰랐었는지 혹시 알고 가지는 않았나. 근데 알았다면 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입대를 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의혹이나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서인국 씨는 언제쯤부터 본인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입대 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서인국 씨가 정말 입대 후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입수하고 4일 만에 알려진 거는 본인이 알고 있던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군대 갔을 때 질병 있는 사람 이쪽으로 나와요. 저쪽으로 손 들고 나가야 돼요? 손 들고 그 나가요? 25년 전에 네? 25년 전에도 손 듭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MRI나 이런 걸 정밀 검사하지 않습니다. 네. 키 재고 뭐하고 피 뽑고 이 정도지. 이거는 정밀 검사해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소한 병이잖아요, 사실. 저도 네. 훈련소 갔을 때 손 네. 들고 나가는 사람 봤어도 이게 군대 정밀하게 검사를 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군의관 출신에게 뭐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네. 사실 그 4일 동안에 요즘에 어떻게 그 골연골 병변이라는 질병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MRI 찍어야 나오는 건데 MRI까지 다 지켜주진 않을. MRI까지 찍을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 들고 나갔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재검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욕을 네. 먹을 수 있는 위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최대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입대는 하고 보자
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검이 깔끔하게 되면 또 다행인데 또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검 신청했는데 또 한 1년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중의 시선이라는 거는 야 이거 이제 아픈 거 이전에 면제를 위해 가지고 뭔가 시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진짜 아파도 고민이겠어요. 그럼요. 만약에 진짜 내가 아파도 고민이죠. 안 믿죠. 아픈데 하필이면 군대 갈 시기야. 네. 그러면 이거를 참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좀 이상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가수가 몸이 아프다는데 정밀 검사도 좀 받고 정말 아프다라면 그거에 대한 치료도 좀 받았으면 하는데 당사자인 연예인 본인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황상 편법을 쓰거나 뭐 이렇게 기피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다른 뭐 같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조금 튀는 상황이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난받을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면제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재검 신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어쨌건 만약에 재검 신청하고 이 병명을 뭐 입대 전에 밝혔다 그러면 어쨌건 불편한 시선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들어갔는데 지금 4일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이게 가장 만약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약간 논란을 줄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비를 하자면은 만약에 서인국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에 잡혀있는 다른 연예 활동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은 또 대중은 또 그런 시선을 보겠지만은 지금 그런 정황은 없는 거기 때문에 스톱된 상황이죠. 서인국 씨의 진심을 이건 믿어야죠 어느 정도. 네. 아니 그렇다면 군으로부터 귀가 명령을 받은 서인국 씨는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예, 말씀 많은 분들이 나눴던 것처럼 사실 모든 것이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재검 날짜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만 전해지고 있고요. 재검 날짜가 정해지면 병무청이 지정한 그 병원에서 해당 그 질병에 대한 좀 신체 검사 제대로 된 검사를 더 받은 후에 신체 등급이 1, 2, 3급이 나오면 새 입대 날짜를 받아서 현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4급이나 5급이 나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가 되고요. 6급이 나오면 면제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이 골연골 병변이라는 걸로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사회복무가 되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으려면 이 연골의 손실 정도가 가장 큰 거라고 해요. 근데 80% 이상이 손실이 돼야만 이렇게 좀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80%가 되려면 사실 그동안에 많은 통증들이 있어야 되고 여태까지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으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현역으로 입대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만약 재검을 통해서 서인국 씨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면 서인국 씨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요즘 뭐가 있냐면요. 요즘은 군대를 거의 92%이 정도가 다 가거든요. 과거엔 60% 이렇게만 가다가 현역을 이제 92% 이렇게까지 가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 아는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거나 이러면은 좀 건강에 안 좋은 8%에 속하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뭐 취업, 결혼 이런 데 전부보다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병을 고쳐서 간 사례도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시력 교정수 같은 거 받아서 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인국 씨도 제 생각에는 뭐 꼭 이게 있다 해가지고 면제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근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주변에서 정말 일부 소수 정말 소수만 빠지는데 연예인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제 면제를 받거나 대체 복무를 하니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왜 굳이 이렇게 유명한 이들만 이러느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면제를 주변에 받은 일반인도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진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화가 됐으니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금 정말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조금 색안경을 좀 끼지 않고 보는 면도 좀 저희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서인국 씨처럼 입대 후에 태수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는 스타가 있는가 하면요. 입대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인 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분 있죠? 네, 육룡이 나르샤 이후에 13개월 만에 최근 그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로 돌아온 배우 유아인 씨인데요. 사실 이제까지 유아인 씨는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군입대에 대해서도 난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뭔가 여러 차례 재검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작품 활동 이어가면서 약간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병역을 연기할 만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2015년에 등급 보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검 판정을 받은 거고 그 이후 3차례 재검을 받으면서 이게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새로 나온 얘기가 있죠. 지난 2월에 골종양 진단 사실이 나온 거죠. 이게 나오면서 약간 유아인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해해주고 우호적으로 보려는 그런 시각이 좀 생겼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좀 약간 우호적이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골종양 때문에 연기가 되는 과정에 시카고 타작이라는 작품에 출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쨌건 군대는 안 가는데 이렇게 작품 활동 계속 하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더해지긴 했죠. 사실 그러니까 골종양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겠지만은 종양자가 들어가는 질병인데 이거 치료에 좀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작품에 나가고 또 홍보 활동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대중은 약간 갸웃하게 되죠. 이게 진짜 아픈 사람 맞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아,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지금 골종양 골자 그리고 들어가요. 또 골연골, 병변 이게 보면 뼈에 관련된 건데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멸치 좀 보낼까요, 멸치? 예. 요즘은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아인 씨가 이번 드라마를 비롯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네. 보통 드라마 같은 걸 하게 되면 배우들이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기획 같은 걸 언제 잡아요? 그래도 한 1년 전에는 아닙니다. 아니요. 배우는 어느 정도- 마파라치에 여기도 네. 섭외가 잘 안 됐어요. 시카고 타자가 그러니까. 섭외가 안 됐었고 갑자기 여러 들어가요. 배우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도 맞고 네. 그 중에 이제 막판에 새로 바뀌기도 그래요? 들어오기도 하죠. 그 왜냐면 전에도 결정되고 이틀 전에도 대본 리딩을 하고 그 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촬영하다가 역할이 2, 갑자기 3개월 전이라 바뀌어서 생각하면 돼요. 2, 다른 3개월 사람이 전 오기도 저는 한 하고 2, 그래요. 3개월 정도로 네, 전에 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 준비를 위해서. 근데 2월 달에 재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럼 촬영에 아니- 들어간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알고 재검 결과를 예측하고 만약 들어갔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준석 씨 얘기는 이제 과연 이게 뭐 6개월, 1년 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냐 아니면은 본인이 아픈 중요하게. 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니면 저는 문제가 꼭 있는 반대로 과정에서도 재검 결과를 예측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오히려. 난 재검이란 건 사실 군대 가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가라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재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드라마 출연을 결정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방송사에 되게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냐 나중에 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거면? 저 잘 몰라서 그런데 재검을 했어요. 네. 근데 무조건 병무청에서 가. 넌 군대 가.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가야 돼. 아니 계속 바로 가진 않죠. 연기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가진 않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유가 유아인 씨 같은 있어야죠. 나이가 차기 찾아가야 때문에 돼요. 거의 이제 늦기 힘들죠. 나이가 많이 차. 몇 살? 근데 이게 시기라기보다는 원래 20대가 저는 네.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도 속상하겠죠. 그냥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골종양이라는 이런 진단도 받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근데 시카고 타자기의 캐스팅에서 들어간 이 부분은 조금 성급한 좀 고려되지 않는 판단이지 않나. 왜냐하면 진짜 프로 연기자들은 네. 이런 신체 문제가 아니더라도 건강해도 자기 작품에 따라서 1년이고 2년이고 충분히 휴식 기간을 갖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한 씨 그 재검 결과는 나왔나요? 지난 3월에 4차 네. 재검을 받았어요. 근데 이 4차 재검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보통의 재검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4차 재검을 받는다라는 기사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2주 넘게 뭐 결과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다 나왔는데 유한 씨 측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유한 씨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라는 조금 이렇게 의문 섞인 시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제가 엑스레이로 뭐 하나 이상한 게 발견돼가지고 재검 갔다 온 사람인데 가서 저는 이제 빨리 현역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한 달 만에 가가지고 새로 찍은 엑스레이 보여주고 해가지고 저 현역해주세요 즉석에서 나와요. 즉석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뭐 3주 뒤에 연락드릴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절차 자체가 좀 이해가 약간 안 가긴 해요. 그렇든 뭐 저희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유한 씨도 이제 이쯤 되면 뭐 본인의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될 때가 왔는데 실제로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제작 발표회 때 본인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재검을 받았어. 나는 아직 결과를 못 받은 상태다. 결과를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고 많은 분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병무청에서 신중하게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시켰죠. 이게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병무청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병무청은 일단 보통의 경우에 신체 문제로 인해서 재검을 받으면 행정적인 절차가 좀 걸린다 시간이. 그리고 유아인 씨만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기간을 고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아인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본인의 현 몸 상태에 대해서도 그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것은 종양으로 양성인데 사이즈가 좀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좀 유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쇄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다 붙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극심한 뭐 운동이나 무리한 움직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분야를 막론하고 성인 남자에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물론 연예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편으론 군복무 기간 동안 연예계 생활에 공백이 생기면서 대중에게 잊혀진 건 아닌지 혹은 감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혹시 연예인분들 중에 그 군대를 다녀와서 혹시 타격을 입은 스타들이 있나요? 배우 중에서 현빈 씨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현빈 씨는 물론 그 전에 톱스타였고 지금도 톱스타고 또 해병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많은 기대 속에 제대 후에 이제 영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복귀를 했지만 영화가 좀 잘 된 편은 아니었어요. 또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로 복귀를 했는데 과거의 시크릿 가든에서의 그 영화 그런 걸 누릴 수 있을까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역시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재훈 씨 같은 경우에도 군 제대 후에 드라마 비밀의 문에 출연을 했는데 시청률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어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 후에 성적이 예전만큼 안 나왔던 스타들도 있는데 바로 하하 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주인공인데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소집 해제를 하던 현장에 저도 이제 그때 가 있었는데 거의 바로 무한도전 복귀를 했잖아요. 그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예전보다는 하하 씨가 더 기량을 펼치지 못한다는 평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 무한도전 내에서도 뭐 유재석 씨나 박명수 씨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유머로 승화시켜서 하하야 힘내라는 그런 유행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하 씨뿐만 아니라 이분도 소집 해제 후 복귀한 프로그램에서 전혀 웃기지 않는다면서 아주 극심한 논란에 시달렸다고 자존심 해요. 상해. 네. 웃기지 않는다고 논란이 됐어요. 극심했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을 겁니다. 바로 김종민 씨 이야기인데요. 전역을 하고 1박 2일에 바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눈에 띄는 개인기라든지 입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가 좀 녹록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병풍 논란에도 휩싸이기도 했고 심지어 이거 좀 굉장히 심각했던 게 김종민 하차 청원 이라고 해서 정말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네. 나중에 눈물도 흘렸었죠. 반면에 되게 늠름하게 군대를 가서 아까 말씀했듯이 까방권을 좀 획득한 스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는 군대 입대가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단어 설명을 살짝 하자면 까방권이라는 건 까임 방지권의 약자죠. 군복무를 성실히 이제 한 연예인한테는 악플이 면제된다 뭐 이런 가상의 권리인데 이제 누리꾼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요. 병역이 사실 당연한 의무지만 이제 연예계에서는 워낙 군대를 기피하려는 스타들이 많이 이제 목격이 됐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군입 입대를 하면 이제 오히려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까임 방지권의 아마 원조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그대뿐만의 차인표 씨죠. 제가 기억으로 차인표 씨가 당시에 미국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그때 차인표 씨가 개념 배우로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자진히 입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혜라 씨하고 결혼까지 약속해둔 사이지만 군대부터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기억이 지금도 아마 그런 까임 방지권이 지금도 차인표 씨한테 따라붙지 않나 싶어요. 네. 뿐만 아니고 좀 안티를 팬으로 돌리게 만든 스타도 있는데요. 바로 문희준 씨입니다. 사실 문희준 씨는 탑 아이돌이었죠. 탑 아이돌이었는데 어느 순간 락
밴드나 뭐 이런 락 노래를 해서 굉장히 좀 뭐냐 해서 좀 100만 안티설에 좀 뭐냐 100만 안티설에 좀 휘달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2005년에 군 입대를 해서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까방권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인데 네. 유승호 씨가 아. 네,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제 눈에는 정말 너무 멋진 남자로 보였으나 사람들 눈에는 약간 아역스타 이미지가 좀 그렇죠. 강했잖아요. 근데 군대를 제대한 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여심을 녹이는 성인 연기자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한창 전성기일 때 입대를 하면 인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하는 스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두려움을 떨치고 당당하게 입대를 하는 스타가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입대를 기피하려는 스타들도 있었죠. 네, 그 중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입대를 기피해서 논란이 됐었던 스타들도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동원한 거는 60년대, 70년대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근데 가장 흔했던 게 이제 고령. 예전에는 이제 뭐 되게 대학 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또 대학원을 일부러 진학을 해서 나이를 꽉 채우는 거죠. 31세를 넘기면 고령으로 이제 장기 대기로 인해서 그러다가 뭐 단기사병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면제되거나 이런 일이 옛날에 정치인들도 뭐 행방불명으로 그된 사람들. 네. 소재가 불량. 사실 뭐 독자가 양자로 들어가 독자 되어가지고 안 간 케이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죠. 네. 또 계속 진화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또 외과적 수법이 또 아이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정말로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자기 신체를 자신이 훼손하는 방법이죠. 2004년에는 그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결탁한 그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죠. 이 병역 비리 사건이 2004년 8월에 병역 브로커가 검거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당시 경찰 수사 결과에 유명 연예인,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정말 엄청난 파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톱스타였던 송승헌 씨, 장혁 씨, 한재석 씨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송승헌 씨는 그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알려져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뉴스의 주인공이 됐었죠.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군입대를 피했던 건가요? 이분들이 사용한 수법은 바로 소변 검사 위조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소변 검사를 할 때 개인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소변에 단백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도에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주사로 주입하는 미리.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러면 뭐 이런 신체 질환 뭐 이런 판정을 받아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뭐 특히 송승헌 씨나 장혁 씨, 한재석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알려져 있던 스타였잖아요. 그때 이제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소변을 받으러 혼자 가겠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장혁 씨와 한재석 씨는 당시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 과정에서 장혁 씨는 3천만 원, 그리고 한재석 씨는 2천만 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사 직후에 장혁 씨는 그 당시 그 나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방법을 썼다라고 그냥 시인을 했고요. 또 한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국가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과오를 씻을 수만 있다면 빨리 군에 입대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당시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송승헌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조사를 못 받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여가지고 처벌을 받지는 못했어요. 결국 재검을 했는데 송승헌 씨와 장혁 씨는 각각 3급 판정을 받아서 현역 입대가 결정됐고요. 한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1급 판정을 받았지만 나이가 30세가 넘을 경우에 현역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을
군 복무를 대체했었죠. 이때 송승헌 씨랑 뮤직비디오 제가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아. 호주에서 아. 난리가 났어요. 드라마에 캐스팅된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때 슬픈 연가라고 음. 슬프게 끝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올 로케 호주 뮤직비디오에 그리고 촬영은 뉴욕에서 이제 홍석천 씨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를 권상우 씨랑 그 송승헌 씨랑 김선 씨랑 셋이 찍고 있는데 이제 군이 지금 난리가 났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캐스팅을 누구로 바꾸냐서 연정훈 씨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픈 연과 관련해서 송승헌 씨 입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네, 있었다고 저도 합니다. 지금 새록새록 지금 생각이 나려고 하는데 송승헌 씨의 입대 연기를 요청한 사람들 바로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뭐 중국, 일본, 동남아 이렇게 한류 시장을 겨냥한 드라마죠. 말씀하신 대로 이 슬픈 연가가 송승헌 씨에게 캐스팅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11월로 예정된 신체 검사 및 입영 일정을 좀 연기해달라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고 해요. 국회의원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뒤늦게 들어도 저는 조금 이해가 화가 안 나는 되죠.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논란 당시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논란 당시에 이제 여름향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을 했을 때고 슬픈 연가에 캐스팅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문제는 캐스팅 완료된 상황이었고 일본에 투자를 받았었고 일본에서 한류 붐이 막 일어나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군대 가야 된다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이 한 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됐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제작사에서 온 동원을 해서 이걸 조금만 방법이 없겠느냐. 막 2달만 좀 미리면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막 국회의원까지 가고 막 왜냐면 한류 스타니까 너무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우상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송승헌 씨의 입대를 정말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승헌의 이번 드라마 출연은 국익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역 비리로 송승헌을 무작정 죽이려 들 게 아니라 지금은 2개월 정도 기다려줘서 한류 열풍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야. 지혜인가요? 사실 근데 뭐 대중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사실 국익을 위해서 좀 연기해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대중은 보였죠. 그때 막 군대를 연기하지 마시고 연기를 연기하세요 그런 얘기까지도 막 만들어가지고 돌았었거든요. 얘기가. 그럼 대체적으로 한류 열풍이라는 국익 때문에 병역 비리에 연루된 송승헌 씨의 군입대 연기를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추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라고들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짜증이죠. 네.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왜냐면 막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막 뉴욕에서 올로케 촬영에 호주에서 이게 어마무지한 컨텐츠에 제작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바로 군대 간다는 영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수술 써라도 좀 2개월만 제작자 입장에서 2개월이 사실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네. 같지만 그때 되게 큰 어떤 손실일 수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면 제일 안 좋은 영향이 그럼 나도 그렇죠. 너 후회 그럼 나도 이번에 한류 뭐 사업하러 가는데 그럼 나도 미국 가야 돼. 나도 뉴욕 가야 돼. 요렇게 이 기준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를 병무청이 혹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주도를 하게 된 셈이 되니까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출연한 그 다른 연예인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까지 연기를 해서 작품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여론이 좋진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연예인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캐스팅이 이미 몇 개월 이게 오늘 캐스팅에서 내일 한 게 아니라 정말 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였거든요. 모든 스태프들이나 모든 뭐 카메라 감독, 무슨 감독, 뭐 작가부터.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렇다면 그때 김우리 씨가 옆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송승헌 씨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나요? 당시 송승헌 씨는? 아니 송승헌 씨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때문에 피해가 되는 것 같다고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송승헌 씨 정말 미안했죠. 송승헌 씨는 되게 미안해하고 왜냐면 송승헌, 권상우, 김희선의 이 쓰리 탑 배우가 붙는 드라마다 보니까 본인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게 미안한
따름이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송승헌 씨 입대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나요? 네, 송승헌 씨는 드라마 슬픈 연가 하차합니다. 예,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곳이 병무청이었는데 병무청에서 그냥 원칙 불변의 법칙 그대로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병무청은 2004년 10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탤런트 송승헌 씨 입영 연기 불가라고 명시를 한 뒤에 예정대로 그 다음 달 4일에 재증병 검사를 실시했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당연히 뭐 이 드라마는 하차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다소 황당한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 그리고 가수 디그리 씨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거였거든요.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신 다음에 네. 그 엉덩이에 항문을 조이는 근육, 괄약근이라고 하죠. 괄약근의 힘을 순간 네. 빡 주면은 그때 이제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때 이제 이 방법으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어느 정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인 때문에 심장이 막 박동이 그치. 빨라졌을 때 힘을 힘을 딱 주면은. 주면은 너무 이렇게 너무 막 자세히 딱 이야기를 보고 배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병역 비리로 적발이 됐고 2008년 이제 10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쿨케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그걸 이제 적발이 된 거고요. 그 판정을 받기 2년 전에 이미 2006년에 이제 현역 판정을 받고 그때 뭐 200만 원을 이제 브로커에게 200만 원 금품을 주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이 200만 원짜리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같은 거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해서 송승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방법이거든요. 200만 원 방법 같네요. 그렇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편법을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년부터 5년까지의 징역이니까 상당히 중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군대도 현역. 근데 다시 가고. 올바른 선택은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히 외면당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군대 문제로 현재까지 10년이 넘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한 스타가 한 명 있죠. 바로 왕년의 가요계 스타 유승준 씨입니다. 아마 지금 10대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유승준 씨 하면 유승준 씨가 97년에 데뷔했는데 아마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아마 그 댄스 가수로서는 최고였죠. 그래서 그것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에는 뭐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인기도 최고였던 그런 가수였죠. 네. 그렇게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 씨가 2002년 1월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실 뭐 그동안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군 입대에 대한 의지를 간간히 좀 많이 밝혀왔는데요. 이제 결국 군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니 유승준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인데 아마 여기에서 좀 더 사람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병무청에서는 유승준 씨에게 입국 금지 요청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끊임없이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불허를 받았고 지난 2015년 5월에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자신의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든 일련의 제 행동들과 또 빨리 뉘우치지 못한 점 정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유승준 씨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끝난 후에 화면은 꺼진 상태지만 오디오가 켜져 있었던 상태인데 물론 유승준 씨가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스텝 중에서 말한 그 욕설이 그대로 이제 전파를 타게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감사합니다. 지금 기사 계속 올라가. 왜냐면 애들이 이거 쓰느라고 애드립을 하니까. 야 이거 대답해 줄게요. 아니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심경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진정성이 떨어지게 준비를 할 수가 있나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했었죠. 금지 조치 후에 그 중화권에서 연기 활동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또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간 논란을 피하고자 해서 오랜 세월 침묵을 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15년 동안 입국이 불허가 됐다면 사실 포기할 만도 한데요. 유승진 씨는 왜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다시 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미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한다고 해도 군대를 안 가도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승준 씨가 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송을 벌였던 게 2015년부터라는 게 이런 의혹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죠. 유승준 씨의 그 처지를 파악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시행 중인데요. 이것은 이게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가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 이 미국 법상 미국과 중국 양쪽 국가에 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상으로는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을 해서 좀 세금 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된 건데 실제 유승준 씨가 2014년 7월 병무청에 병역을 문의한 그 시기와 미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을 발효한 그 시점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유승준 씨가 홍콩에 뭐 유명한 배우죠. 성룡 씨가 운영하는 JC 그룹 인터내셔널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계약해서 한 2년 정도 활동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게 2013년에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하고 좀 맞아 떨어졌고요. 그래서 유승준 씨가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 복귀만 한다면 국내 그 엔터사들이 유승준 씨를 잡을 거다. 그래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유승준 씨가 어떻게든 귀국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유승준 씨도 어쨌든 본인 입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좀 더 깊어졌고 내가 또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한국 땅을 꼭 밟고 싶었다. 아빠가 활동하던 무대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유승준 씨가 제기한 소송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지난 2월 23일 유승준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는 이에 불복을 하고 지난 3월 10일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서 마지막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1, 2심에서 다 패소를 한 상태고요.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기려면 정말 유승준 씨가 타당한 어떤 근거를 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지금 없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유승준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바에 따르면 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군복무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다. 이게 나 때문이라고 여기 인터뷰만 그렇게 했지 솔직히 나 덕분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보면은 경각심은 유승진 씨가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올수록 더 커질 테니까 효과는. 근데 본인은 주변에서 이제 이제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홍콩에 시상식 취재를 갔다가 유승준 씨가 한국 기자단 앞에서 깜짝 등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의 첫 질문이 군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약간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는데 저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유승준 씨의 말처럼 여러분들은 유승준 씨의 군입대 논란이 남자 연예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뭐 사실 연예인들 사이에서 군대 다녀오면 이제 그 뒤부터는 좀 생명력이 끊긴다, 앞날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뭐 당연히 있었죠. 강했는데 유승준 씨 사건 이후로는 안 다녀오면 괜히 기피하다가는 진짜 아예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고 오히려 다녀와야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아니 군대 가는 것 자체를 애국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국은 못할 망정 나라를 포기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유승준 씨처럼 군대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홍역을 알았던 분이고요. 또 지금도 앓고 있는 분이죠. 네, 가수 데뷔 19년 차를 맞은 MC 몽입니다. 이제 뭐 98년도에 피플크루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죠. 이후에 솔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냈었죠. 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 출연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다 2010년 6월 MC몽 씨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경영 면제를 받게 됐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 정말 사랑을 받고 있었던 MC 몽 씨인데 갑자기 군입대 면제를 받게 돼서 사람들이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당시 MC몽 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이유는 9개 일을 발치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MC몽 씨의 발치가 과연 고의인지 아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MC몽 씨는 특정 치과 의사에게 발치한 적도 없고 고의 발치를 위한 대가로 8천만 원을 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서 쇼핑몰 투자금을 그냥 회수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발치에 관한 부분에서도 신경치료 이후에 예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 아래 발치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MC몽 씨가 한 포털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변 네티즌들한테 질문을 하는 글인데요. 이게 바로 발치 여부에 따라 군 입대가 면제되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한 글이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MC몽 씨는 브로커를 사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 뭐 군대를 연계할 수 있나 봐요.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그 당시 MC몽은 재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론적으로 생리를 고의적으로 발치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를 해서 입영을 연기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MC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뭐 MC몽 씨는 이제 뭐 그 고의 발치 부분에서 무죄가 판결이 나고 뭐 다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논란의 중심이 섰고 의혹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방송 활동은 전면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재작년이죠. 단독 콘서트를 했지만 방송 출연은 아니고, 그리고 올 2월 달에도 음원을 더 공개하고 뭐 아마 그 물밑에서는 활동을 좀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C몽 씨, 앞으로 방송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몇 번 기사가 사실 나왔던 적도 있고 작년이었나요? 그 이단협착이 장근 씨가 걸그룹을 키우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라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점쳐졌다가 결국엔 이제 안 나왔긴 했죠. 여론이 또 안 좋아서. 네. 근데 아마 방송사에서 어디든 스타트를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MC몽에 대한 어떤 걸 만들어준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뭐 고의발치 부분이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 스타성도 있고 화제성도 있고 지금 음원 발표하면 계속 맞아요. 순위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최적화된 예능을 만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곳에서 총대를 매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 후에 무리를 일으킨 스타들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김현중의 음주운전이었죠. 맥주 2캔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그래요. 음주 측정에는 0.075가 나왔고 정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슈퍼주니어의 mem버 강인 씨입니다. 길가에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인 거죠.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죠. 아이고. 깜짝이야. 제대 후에 무리를 일으킨 스타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가수 겸 탤런트죠. 김현중 씨입니다. 지난 2014년 8월이었죠. 전 여자친구 최 씨가 김현중 씨를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두 사람은 사건의 진실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뭐 김현중 씨는 입대 전부터 최 씨하고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에 2015년 이제 5월에 입대를 했는데 뭐 군 복무 중에도 또 이렇게 직접 나와서 법정에 서기도 하고 뭐 또 뭐 친자 확인 과정도 있고 굉장히 험난하게 나름대로 군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군 생활은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고 그럽니다. 네, 군복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했죠. 그래서 2017년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서 팬들 앞에서 김현중 씨가 했던 말은 이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경상 만기제에 병장 김현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 팬 여러분들을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중 씨는 제대 이후 첫 일정으로 팬들과의 만남을 선택했는데요. 김현중 씨는 뭐 팬미팅 소식과 함께 이후에 SNS 활동을 통해서 가족 사진, 이런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등 자신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대했을 당시에 팬들이 진짜 많이 환영을 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2년 동안 그래도 기다려주는 팬들한테 좀 보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법적 그 공방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복무도 성실히 마쳤겠다. 이제 연예계 복귀만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김현중의 음주운전이었죠. 지난 3월 26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이게 뒤늦게 좀 밝혀진 건데요. 한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 이제 앞차가 계속 안 가는 겁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이 세워져 있는 차의 운전석을 보니까 술 취해 있는 김현중 씨가 그대로 골아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이 신호 대기 중이었다면 김현중 씨는 운전 중에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운전 중에 차 안에서 신호 대기 앞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김현중 씨가 이제 이건 당일 그 술을 어떻게 마신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해명을 했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맥주 2캔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음주 측정에는 0.075가 나왔고 면허 정지죠? 정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알코올 농도랑 자기가 마셨다는 술 양이랑 비교해 보면 꼭 줄여가지고 원래 많이 이만큼밖에 안 마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숫자가 다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음주운전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현중 씨의 과거 이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하는데요. 2011년에 김현중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주량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소주 주량이 3병 반에서 4병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맥주 2잔 이거는 많이 신뢰가 떨어지는 발언이 됐죠. 김현중 씨가 속해 있던 그룹이죠. WS501의 멤버였던 김규종 씨와 허영생 씨도 김현중의 그런 주량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김현중이 평소에 술을 너무 빨리 급하게 마신다라고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들게 마시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현중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소속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나요? 소속사는 당시에 공연 준비로 인해 며칠 밤을 샌 상태였고 주차 관리원의 요청으로 잠시 차를 이동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1km도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의 해명 얼마 겨우 지나지 않아서 바로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했을 당시에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죠. 잘 살펴보면요. 영상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김현중 씨의 차량으로 보여지는 저 동그라미 안에 그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분 동안 차가 그냥 멈춰 있었다고 해요. 신호가 10차례 정도, 10여 차례 정도 바뀌었는데 그때 무려 23대의 차량이 김현중 씨의 차량을 지나칩니다. 피해가는 거죠. 예, 차를 비켜서 그냥 돌아간 거죠. 이게 그냥 공개가 된 거죠. 단순 미등이 아니라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저기 경찰이 출동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세게 밟고 이렇게 옮겨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엑셀을 세게 밟았으면. 사실 뭐 김현중 씨가 술을 어디서 마셨고 저 장소가 어딘지를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술자리를 가졌던 곳과 무려 3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김현중 씨는 귀가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주차 관리원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저렇게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다면 김현중 씨와 소속사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김현중 씨가 이제 법정 출시하고 법정 투쟁을 했고 또 다행히 올 초에 김현중 씨한테 좀 유리하게 국면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는 김현중 씨가 좀 피해가 많다. 팬들이 그런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군 복무도 끝냈고 그래서 복귀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 음주 사건이 나오면 그 또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두렵고 너무 그래서 일단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원래 다급하면 누구나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니까요. 뭐 말을 맞추거나 뭐 어느 정도는 사실대로 밝힌다거나 이런 과정 없이 정말 그 윗돌 빼서 아랫돌 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을 너무나 잘못한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 잘 흘러가고 있었다 치더라도 이번 사건 때문에 대중의 시선은 완전히 싸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김현중 씨나 소속사는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네, 반응이 있었죠. 사실 이렇게 CCTV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뭐 그냥 넘어갔다면 다행했겠죠. 그 해명이. 근데 생생하게 조금 전에 보듯이 저렇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일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이 없다. 뭐 완전히 그 김현중 씨 반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들었습니다. 사실 김현중 씨는 제대 이후에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음주 사건이 터지면서 팬미팅을 준비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음주운전 사건, 게다가 거짓 해명까지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예 관계자들 그냥 업계의 시선은 아무래도 팬미팅은 진행하기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소속사는 강행 의사를 밝힙니다. 팬미팅 진행 여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팬들과 약속한 부분이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알고 보니까 사실 이미 팬미팅 좌석이 다 매진이 된 상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닌 게요. 김현중 씨가 6월 6일에 생일인데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일본의 음반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또 발매와 맞물려서 일본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연예계 복귀에 그대로 진행하겠다, 강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김현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활동을 강행한다는 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근데 뭐 방송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콘서트가 아니라서 그냥 좀 단면적인 부분만 보면 돈에 조금 직결이 돼 있지 않나. 이미 잡힌 콘서트이기도 하고 해외 팬들은 조금 더 반대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뭐 확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길게 가고 싶으면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좋은 일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팬들 가지고 계속 네. 일을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김현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그 여자친구 사건 이후부터 뭐 결혼설 갑자기 또 이렇게 군대 나와서 음주 사고 너무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사실은 아니게 돼버렸거든요. 사실 그 수려한 외모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랑 이런 데서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판매되어 있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캔슬하기에는 피해가 더 클 거예요. 피해도 더 크고 그리고 이런 해외 콘서트 같은 경우에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얽혀있죠. 이게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그렇죠.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좀 활동을 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정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말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좀. 그렇죠. 어쨌거나 연예계 복귀는 확정된 상황인 만큼 김현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경찰이 이제 지난 3일 4월 3일 날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아마 검찰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뭐 당연히 선처를 바라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 상황을 뭐 벌금이라든가 뭐 사회봉사 이런 명령이 나오겠지만 김현중 씨가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시고 사고를 내고 뭐 도망갔다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정지 수치는 뻔합니다. 벌금이 얼마 뭐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갈 만하죠. 예, 그래서 아마 벌금하고 사회봉사 명령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현중 씨처럼 제대 이후 논란을 일으킨 스타가 또 있습니다. 여러 번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이 친구의 이름과 망나니를 합쳐 강나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는데요. 바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 씨입니다. 네, 도대체 강인 씨가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켰기에 강란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지 참 궁금하네요. 뭐 여러 차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처음 논란을 일으킨 게 2009년 9월입니다. 강남 논현동 술집에서 이제 지인하고 술을 마시다가 폭력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강인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CCTV가 있습니다. 이 판독 결과 갑자기 행패를 부렸다라고 말했던 그 손님이 강인 씨가 술 마시고 있던 자리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강인 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소속사는 공인으로서 물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폭행 논란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다른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데요. 바로 음주 뺑소니 혐의였습니다. 강인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을 하던 중에 길가에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친 거죠. 뺑소니인 거죠. 강인 씨가 사고 낸 지 6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합니다. 출두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자수한 건 좋은데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0.08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면허 정지, 음주가 이제 확인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두 차례의 논란을 겪게 된 후에 자숙의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강인 씨가 2010년 7월에 현역으로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군복무를 마친 그러니까 2012년 4월에 이제 팬들과 슈퍼주니어 멤버들 환영 속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군복무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나름. 앞으로 전역 이후에 더 소중한 시간을 팬들과 보내겠다 이런 다짐을 했고 또 실제로 이 슈퍼주니어 합류해서 앨범도 발표하고 굉장히 뭐 예능 프로그램 군대첩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참 엎친 데 겹치는 격이죠. 강인 씨는 제대 후에 72시간 예비군 훈련이 부과됐지만 2년 동안 단 1분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강인 씨는 불구속 입건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인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거는 실제로 가야 될 훈련 안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한 번 안 가면 1차 보충 가라 나오고 2차 보충 나오라 하고 안 되면 그다음에 고발이거든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로 무단불찰한 것이 2회를 넘었다는 건데 그거는 변명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그 상근 예비역 들고 전달해 준 사람들한테 큰일입니다. 꼭 인편으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너 이번에 안 가면 고발이야를 얘기해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전화도 와요. 안 오면 그 통보를 못 동사무소- 받았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렇죠. 봤죠. 동사무소 전화도 오니까. 그 다른 이번에 안 오시면 사람들은 안 가기 싫어도 가는데 가야죠. 이분 안 갔다는 게 큰 문제인 거고 논란 이후에 한 방송을 통해서 강인 씨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신 대로 앨범을 준비하고 뭐 해외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이 자동 연기가 됐고 마지막에 폭탄 맞듯이 이렇게 몰리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예비군 훈련 잘 참석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요. 이 이후에도 강인 씨를 둘러싼 논란은 또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인 거죠? 그렇죠. 최근이죠. 작년 이제 5월인데 가장 최근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의점 앞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또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근데 이때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제 불구속 입건돼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과거 얘기까지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고를 낸 직후에 강인 씨가 또 장소를 그냥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가로등이 부러져 있다, 부서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제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됐는데 이미 강인 씨는 현장에서 사라진 다음이었죠. 그랬는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이 강인 씨라는 것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로써 강인 씨는 사실 두 번째 뺑소니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뺑소니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강인 씨는 이후에 스스로 경찰에 가서 자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 있어요? 설마 경찰 조사 결과 강인 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강현 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를 하고 지인들과 약 2시간 가량 술을 마신 뒤에 스스로 운전을 하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냥 자리를 떠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서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그 점을 고려해서 엄히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강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음주운전하고 뺑소니하고 예비군도 가지 않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구나. 없다. 좀 이 친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주변 사람까지 욕먹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아니면 본인 잘못이죠. 네. 어쨌든 결정을 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본인 잘못이잖아요. 저도 뭐 그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워낙 강인 씨랑 또 동갑이기도 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술자리를 몇 번 가져봤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가져봤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너 이제 음주운전 안 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택시 타고 다니지 이러고 그날도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아 얘가 정신 차렸구나. 저희는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 친구가 택시 타는 모습도 다 보고 보내지 주변 지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어느 정도 약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지금은 뭐 가로수나 뭐 가로등이나 이런 걸 박아서 사고의 사이즈가 작다고 친다면 만약에 인명사고 혹은 큰일이죠.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큰일이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진짜 강희 씨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착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면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누가 뺑소니해서 트럭 뭐 크림빵 사고 가다가 너무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들을 맞아요. 봤을 때 이건 사실 정말 2번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상습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상황들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주운전의 그 심각성은요. 자동차가 무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엄청나게 심각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칼이나 망치나 도끼, 무기잖아요. 이걸 휘두르는 사람들은 정말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만큼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지금 어디론가 돌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근데 형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정신의학과를 통해서 술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약을 처방을 받는다면 저처럼 끊을 수 있어요. 저도 매일 10년을 술만 물론 저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매일 술을 먹다가 술을 딱 끊을 수 있었던 계기는 처방을 받았기 때문이라서 이게 중요한 이게 뭐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아 몰라 그냥 또 운전할 거야 이거면은 잘못된 건데 반성을 하는데 술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깝고 술을 끊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민 씨가 전화를 해주면 되겠네요, 강인이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를 강인 받으라고. 씨랑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밥 먹을 땐 술을 절대 안 팝니다. 강인 씨. 잘하고 넌 술 먹지 계십니다. 말라. 절대 얘기 안 해. 지금 혹시 강인 씨의 근황은 어떤가요? 뭐 강희 씨는 현재 당연히 자숙 중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16년 11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슈퍼주니어 데뷔 11주년을 축하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내용인즉슨 축하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 짧은 글이었는데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 참 정말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연예인들의 병역 근무 외에도 논란이 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바로 연애사병 제도인데요.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애병사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사실 사기 진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애병사 제도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워낙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병사들이 그 특혜라든지 이런 오해와 의혹이 많이 불거지면서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연애병사 제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죠? 바로 세븐 씨와 상추인데요. 두 사람은 연예병사로 복무하던 중에 숙소를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숙소를 벗어나서 향한 곳이
불법 안마 시술소인 사실이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이제 이 연애 사병들이 업무 이후에 저녁에 밖에 나와서 안마 실소에 방문했다. 이제 이거였는데 본인들은 순수하게 안마 받으러 갔다. 그리고 이미 갔던 두 곳은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나왔다. 그런데 당시 방송 내용이 마지막 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사실은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요. 그렇죠. 또 국방부 당시 홍보단 관계자들이 방송에 나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켜봤지만 해명 자체가 조금 궁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그 장면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명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뭐 해명 뭐 해도 이미 비난은 뭐 걷잡을 수 없고 계속 커지는 와중이었어요. 이제 결국 국방부는 연예병사와 홍보지원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감사를 하게 되고 결국 2013년 7월에 연예병사 제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연예병사 제도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홍보라든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정말 많았죠. 국방부에서 아예 연예병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현역을 갔다 온 연예인분들한테 좀 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10중 8구는 없어지길 좀 잘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분들은 현역을 갔다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또 거기 연예 병사로 간 친구들 중에 얘기는 현역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도니까 맞아. 전공 방방곡곡을 홍보대사로 너무 도니까 오히려 그냥 훈련 혹한기 한번 훈련 받고 유격 받고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군대 다시 가는 악몽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스타 싸이 씨인데요. 무려 55개월이라는 군대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건데 씨가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동안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라는 또 사라지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들의 가장 큰 악몽은 군대를 다시 가는 안 가봤는데 악몽. 그렇지 않습니다. 전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세요. 청소. 가세요. 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군대 재입대라는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바로 잭스키스의 이재진 씨입니다. 네, 이재진 씨는 90년대 H.O.T와 쌍벽을 이뤘던 잭스키스의 멤버로서 수려한 외모와 또 기가 막힌 춤 솜씨로 맞아, 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었는데 하지만 2000년 5월에 급작스럽게 잭스키스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 가수로 나서지만 그룹 활동에 비해서는 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 3집을 끝으로 활동을 접게 됩니다. 이후에 2006년 2월부터 이제 이재진 씨가 한 게임 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2007년에 지정업체에 제대로 복무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 특례 비리 조사가 시작됐고 여기에 제대로 복무를 안 했다 지정업체에서 그래서 재입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재진 씨 측은 당시에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했는데 결국 재입대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군입대를 하는 것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혐의는 벗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 이재진 씨도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입대 판정을 받았어요. 결국 2008년 8월 논산 훈련소에 재입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재진 씨의 재입대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입대를 한 지 1년이 안 돼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죠. 바로 이재진 씨가 군대에서 탈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는 휴가 미복귀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입대한 지 7개월 만이었던 2009년 3월에 질병 치료를 이유로 어쨌건 휴가를 나갔던 이재진 씨가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재진 씨가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동안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이재진 씨가 이렇게 막 우울증인 얘기가 나오고 손목을 긋는 거는 진짜 군대가 너무너무 가기 싫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네. 군대를 2번 간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만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진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사실 이재진 씨가 입대 전에 부모님을 여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대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폐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셨다라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이끌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부모님의 존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안 했을 텐데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기댈 것도 없었고 정말 마음이 어딘가에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당시 그 이재진 씨가 그 군에서 탈영을 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못 찾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었죠? 이재진 씨가 33일 만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거죠. 발견된 곳이 바로 부산이 아닌, 연고지가 부산이 아닌 대구의 한 모텔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군 당국이 당시 이재진이 대구역 주변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물론 사정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군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이 좀 뒤따랐을 것 같은데요. 결국 군사 재판까지 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육군 검찰 측은 이재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육군 검찰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진 일병에게 물론 부모의 사망 그리고 군 생활에 좀 적응을 못했던 점, 고충들은 이해는 하나 어쨌든 휴가를 나가서 1개월 동안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은 죄질이 무겁다. 그래서 2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군 재판부가 이재진 씨에게 산업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다가 재징집됐고 또 어려운 가정 환경과 군대 부적응이 군무 이탈의 요인이며 죄를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으니 믿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진 씨는 뭐 큰 사건이죠. 사실 사병이 탈영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이제 큰 사건입니다. 근데 다행히 남은 군 생활은 큰 탈 없이 잘 했고요. 대신 이제 전역한 후에는 연예 활동보다는 본인이 좋아했던 미술 공부 쪽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고 지난해 잭스키 씨가 다시 결합하면서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앞으로 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곧 음반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연예인들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대입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07년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월드스타 싸이 씨인데요. 싸이 씨는 연예인 출신 산업기능요원 1호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5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다시 재입대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싸이 씨가 갔다 온 산업기능요원은 똑같이 갔다 왔는데 이게 병무청에서 업체를 몇 개 지정해요. 그러니까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배 타는 분들도 있어요. 배 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정하게 되면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거랑 참 비슷하고요. 대신 급여나 이런 건 좀 덜 받고 군사 훈련은 훈련소가 다 받고요. 4주 동안. 그래서 이렇게 복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이 씨는 어쨌든 군복무를 마친 건데 왜 다시 재입대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싸이 씨의 태도 때문인데요. 그게 싸이 씨가 부실 근무를 했다. 좀 이렇게 근무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현역으로 재복무를 하게 된 거죠. 산업기능요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정된 업무를 해야 돼요. 근데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정된 업무였던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특제도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만 느껴. 아까 배 타는 사람들부터 해서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시비가 발생하는 분야는 굉장히 병특 중에서도 꽃보지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IT 병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병특이라는 건 프로그래밍 회사에 다니는 거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기에 싸이 씨가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은 그 중에 프로그래밍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싸이 씨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F소프트의 병역 특례자로 편입이 됐는데 이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고등학생도 쉽게 딸 수 있는 정도로 되게 간단한 거고 이 싸이 씨가 들어갔던 F소프트의 경우에는 분명히 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유경험자만을 채용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으니 싸이 씨가 이 회사의 산업 기능 요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이 씨는 이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무려 52회의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 IT 업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싸이의 경우에는 이 독자적인 업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빨리 퇴근을 해서 공연을 다닐 수 있던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싸이 씨에게 설마 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병무청에서 싸이 씨에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군 복무 만료 처분 취소,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는데요. 결국은 싸이 씨 군대를 다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어쨌든 싸이 씨는 재입대라는 상황 속에서도 좀 싸이 씨스럽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좀 춤을 추고 여가수 패러디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사실 훈련소만 2번이라고 해도 이미 병역 특례로 근무를 마친 상황에서 군대 생활을 다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군대에서 싸이 씨의 모습 어땠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군 생활을 잘 했고요. 왜냐하면은 싸이는 이미 그때 주시하는 눈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병역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특혜를 주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도 본인이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군대 생활 도중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본인이 굳은 각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어떤 전후에 뜨거운 전후를 몰랐을 것 같다. 앞으로 제대 전역한 후에 2년 후에는 20년 이상 보낸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이런 각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7월 드디어 싸이 씨도 제대를 하게 됩니다. 무려 55개월이라는 군대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건데, 근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쪽 방향도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싸이 씨는 좀 약간 독특한 행보를 보였어요. 제대 후에도 군대 위문 공연은 물론이고 군대 홍보대사까지 맡으면서 이게 솔직히 인생에서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는 그 군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대 후에 이제 군대에 대한 뒷말도 완전히 없어지고 또 오히려 이미지도 이제 정말 진정한 대국민 까임 방지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뒤에는 정말 더 좋은 일들만 생겨났고 또 월드스타로 자리매김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대 재입대가 이제 싸이 씨에게는 그래도 운명적으로 좋은 영향들을 끼친 일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애정이 사라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군대가 2번도 상상하기 힘든데 이런 군대를 무려 3번이나 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3번이나 누가 어떤 사람이 간 거 맞습니까? 와. 바로 배우 조민기 씨가 주인공입니다. 조민기 씨가 군대를 다시 간 거는 아무래도 이 싸이 씨를 비롯한 여타 연예인과는 분명히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민이었습니다. 일병으로 입대하고 일병으로 2달쯤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부모가 이민을 가면서 군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가족이 다 이민을 가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복무 기간을 다 안 채우고 이제 전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역을 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조민 씨가 또 사라지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문기 씨 후배의 말에 따르면은 분명히 내일 술 한잔 사줄게 했던 선배가 어느 날 바로 그 다음 날 증발해 버린 거죠. 그 다음날 바로 이민을 간 거예요? 조민기 씨가 발견된 곳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너무 연기가 하고 싶었던 조민기 씨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민을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미 받은 이민 허가 신청까지 취소를 한 거죠. 그리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재복무 영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조민기 씨는 첫 제대 후에 다시 이제 재입대를 하기까지 이 시간이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대했을 당시에 침상 맨 끝에서 각을 잡고 있던 아이들이 말년 고차 밑에서 맨 꼭대기에 병장이 있는, 병장이 됐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일병으로 병장이 된 거죠. 복잡하게 꼬인 거죠, 정말. 그런데 이후 조민기 씨가 군대를 또 갔다면서요. 이 2번도 악몽인데 어떻게 3번이나 군대에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게 되는데, 아 뭐야? 아니 이걸로 끝나면 아깝다. 재미가 없죠. 그곳에서 좀 우픈 사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조교로 들어온 사람이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생활관에 들어왔던 그 조교가 조민기에게 이철규라는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조교가 그분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당시 이제 조민기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재수학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다. 정말 곤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군대에서는요 후임이 선임이 되는 일이 생기고요 예능에서 간 군대는 친구 아들이 선임이고 정말 조민기 씨 험난한 군생활이 따로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 생활이 어려워도 하루하루를 보내면 언젠가는 제대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군대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만든 스타들도 논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에게 등을 돌린 대중들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스타들의 군대 논란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